플레인즈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디오 리뷰어 염동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MBL 브랜드 소개 마지막 시간으로 레퍼런스 라인업 제품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몇 번 소개해드린 것처럼 MBL은 세 가지 라인업 제품이 존재를 하죠. 가장 하위 라인업인 코로나 라인업, 그리고 중급 라인업인 노블 라인업. 이 노블 라인업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바 있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라인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최상위 라인업, 레퍼런스 라인업 제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MBL이 추구하는 사운드 아이덴티티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라인업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고요. 그뿐만 아니라 외관에서도 벌써 압도적인 포스가 느껴지는 듯 합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기 전에 지금 뒤에 있는 제품들이 레퍼런스 라인업 전 제품을 전시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레퍼런스 라인업 제품들 어떤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지금 뒤에 있는 제품들 디자인적으로 어떻고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고 들었을 때 어땠는지 이렇게 자세히 좀 정리를 해서 전달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퍼런스 라인업 제품들은 7개의 종류의 제품이 존재를 하고요. 소스 기기 2종이 있고 프리앰프 1종, 파워앰프 2종, 스피커 2종, 이렇게 7가지 제품이 존재를 합니다. 차례대로 설명드리면요, 소스 기기로는 CD 트랜스포트에 해당하는 1621A라는 제품이 있고요. DAC로는 1611F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네, 상당히 두 제품 모두 화려한 외관을 자랑하는 그런 제품이고요. 프리앰프로는 6010D 마크 3라는 제품이 존재를 합니다. 바로 중간에 있는 이 제품이고요. 이어서 파워앰프로는 9011이라는 제품과 9008A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9011이 최상급 파워앰프고요. 9008이 준 플래그십 파워앰프입니다. 제 뒤에 보이는 이 제품이고요. 스테레오 모드로 사용하느냐, 모노블럭 모드로 사용하느냐, 이렇게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스피커를 소개해드리면요, 1012 마크 2라는 모델이 이제 존재를 하고요. 제 뒤에 있는 모델, 양옆에 있는 이 모델이고요. 이 모델이 준 플래그십에 해당하는 제품입니다. 이보다도 더 최상급 스피커 모델이 있습니다. 101 엑스트림이라는 모델이고요. 베이스 타워와 이렇게 중역, 고역을 처리하는 타워가 분리된 모델로 최상급 스피커가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MBL 레퍼런스 라인업 제품 어떤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상당히 화려한 외모를 하고 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좀 디자인적인 요소가 강한 제품이라고 느껴졌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제 뒤에 있는 제품들, 실제 제가 들어본 제품들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어떤 스펙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L 풀셋 제품들을 볼 때 가장 눈길이 가는 제품은 저는 단연코 스피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1012 마크 2 이 스피커 제품 보시면은 뭐랄까 무슨 잘 조각된 미술품? 조각품? 이런 거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상당히 독특한 디자인으로 단박에 시선을 사로잡는 듯한 그런 오브제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스피커를 보호하는 그릴의 형태도 스피커가 특이하게 생겼기 때문에 특이하게 이렇게 사면에 걸쳐서 메쉬 형태로 돼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이 금색을 군데군데 잘 사용을 해가지고 피아노 글로시한 번쩍임 이런 것들이 잘 조화돼가지고 디자인적인 요소가 상당히 강하게 잘 드러나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지향 스피커이기 때문에 저는 전면이나 후면에 대한 구분이 없으려나? 이런 생각도 처음에는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전면에는 우퍼를 위한 2개의 덕트가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 뜻은 곧 포트형 타입의 우퍼가 별도의 인클로저에 수납이 돼서 동작하는 시스템입니다. 유닛 얘기가 나온 김에 1012 마크 2 스피커 유닛 구성 간단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4way 구성이고요. 트위터에는 MT37 카본 트위터가 자리하고 있고 MT50 미드레인지가 있습니다. 요 카본 재질이고요. 동일하게 여기까지는 하급기에서 보셨던 유닛 구성이랑 동일한 구성이에요. 근데 그 밑에 큰 라디알 스트랄러 유닛이 보이시죠? 이게 이제 레퍼런스 라인업부터만 존재하는 유닛입니다. TT100이라고 명명된 알루미늄 미드 우퍼가 자리하고 있고요.
아래 독립된 챔버 안에는 12인치 알루미늄 콘 재질의 우퍼가 수납돼서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웨이 구성 스피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4웨이로 나뉜 만큼 그 주파수 응답 대역도 상당히 넓더라고요. 제조사 발표 수치에 따르면 24Hz부터 40kHz까지 커버하는 광대역 제품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4웨이 구성이다 보니까 크로스오버 포인트도 3군데가 존재를 하고요. 3.5kHz, 600Hz, 105Hz 이렇게 3군데서 크로스오버 포인트가 교차가 되면서 유닛 간 그 주파수를 담당하는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12 마크2 스피커의 공칭 임피던스는 4옴이라고 발표가 되어 있고요. 감도는 81dB로 상당히 스피커 치고는 낮은 감도를 가진 제품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워앰프의 순간적인 전류 공급 능력이라든가 그 구동력 측면에서 좀 좋은 특성을 요구하는 제품, 앰프 제품이 매칭될 필요가 있는 스피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높이는 1.7m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높고요. 웬만한 뭐 성인 키만한 그런 높이인 거죠. 그리고 무게는 80kg에 달하고요. 특이하게 내부 배선재로 와이어월드의 제품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고급 선재가 내부에 썼다는 점, 이런 점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스피커에 이어서 9008A 파워앰프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9008A 이 제품 스테레오 또는 모노블럭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모노블럭으로 세팅된 상황이고요. 외관상으로 뭐 특별한 설명드릴 만한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면 중앙에 MBL 로고 꽝 박혀 있고 상판에도 이제 MBL로 음각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로고 처리가 잘 되어 있고요. 측면이나 상판 쪽에 이렇게 슬릿 처리, 방열판 처리가 잘 꼼꼼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효율적으로 열이 방출할 수 있도록 잘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특이한 부분은 전면에 스위치가 2개가 있는 점인데 왼쪽과 오른쪽이 동일하게 생긴 모양새지만 왼쪽만 파워 버튼에 해당하고 오른쪽은 그냥 파워 스위치랑 동일한 모양으로 있는 장식 모양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면이랑 방열 구조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제품 저는 가장 특이하게 본 외관적인 특징은 후면에 있었습니다. 후면 보시면은 파워 케이블이 무려 2개나 들어가고 별도의 스위치가 2개 각각 달려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메인 파워가 있고 부스트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인렛에만 파워 케이블을 연결하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부스트 인렛까지 연결하는 경우 임피던스 대응력이 훨씬 더 좋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인만 켜는 경우 모노블럭 기준 4옴에서 600VA라는 전류 처리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부스트 인렛까지 연결해서 켜는 경우에는 1200VA라는 전류의 양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앰프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인 증폭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전류를 순간적으로 많이 끌어당겨 써야 되는 파워앰프 특성상 이렇게 부스트 인렛까지 연결하면 이 제품에 가진 최고의 성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스피커 임피던스 대응력이 훨씬 더 좋아진다는 점,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제품 스테레오 파워앰프 또는 모노블럭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뭐 이렇게 작동하는 스위치가 있는 건 아니고요. 스테레오 모드로 쓰고 싶으면 RCA 단에다가 LR 신호를 연결을 하시면 되는 상황이고요. XLR 단자로 연결을 하시면 모노블럭으로 사용을 하시게 되게끔 이렇게 동작이 되어 있습니다. 9008A 경우 대출력 파워앰프 면모를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요. 8옴에서 모노블럭 기준 440W, 스테레오 모드인 경우는 130W로 채널에 할당되고요. 4옴의 경우 840W, 스테레오 모드인 경우 210W에 해당이 하고요. 2옴 부하에서는 1000W에 해당하고 스테레오 모드인 경우 330W라는 대출력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옴 피크 출력 수치를 별도로 제조사에서 공개를 했는데요. 아마 이게 부스트 모드까지 켰을 때 순간적으로 출력할 수 있는 피크 출력인 것 같습니다. 모노블럭인 경우 2200W에 달하고요. 스테레오 모드인 경우 1200W에 달하는 대출력을 달성을 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순도 높은 사운드를 구현하기 위해 다이렉트 푸시풀이라는 기술도 적용이 됐고요. 아이솔레이트 게인셀이라고 해서 IGC라는 기술도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A 클래스에 가까운 AB 클래스로 동작을 한다고 하고요.
입력 임피던스는 밸런스 타입 입력 기준으로 20kΩ에 해당하고요. 댐핑 팩터는 300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게는 60kg 나가고요. 마지막으로 SNB는 114dB에 달하는 제품인 점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파워앰프에 이어서 6010D 프리앰프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금색을 가장 화려하게 많이 쓴 제품이고요. 글씨 폰트도 막 필기체 같은 식으로 써 있는데 상당히 고풍스럽고 멋스러운 그런 외관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 좌측에 있는 노브는 입력을 선택하는 이런 입력 노브고요. 제가 이렇게 돌릴 때마다 푸른 LED가 들어오는 것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입력 선택 노브 외에도 오른쪽에 있는 이 노브는 볼륨 노브예요. 그래서 볼륨이 지금 이 푸른 창으로, 디스플레이 창으로 현재 볼륨 값을 표시해 줍니다. 금색을 많이 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황동 재질의 노브에 실제로 24K 골드를 직접 도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번쩍거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금이 맞더라고요. 그 밖에도 오른쪽에 이 출력 레벨을 조절하는 게인 레벨 조절 노브가 이렇게 왼쪽 오른쪽 채널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0dB에서 12dB까지 조절을 할 수 있게끔 노브가 각각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 외에도 그 제품 상판을 보시면은 입력 레벨을 조절할 수 있는 레버, 노브 같은 것들이 별도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외부 연결되는 소스 기기에 출력이 높은 경우 이 입력 레벨을 조절을 해가지고 세츄레이션 되지 않게 입력될 수 있도록 입력 레벨 조절 노브가 상판에 존재를 합니다. 이 부분도 연결하는 소스 기기나 뭐 이런 주변 기기들의 특성에 따라서 꼭 최적화하셔서 사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후면 디자인 살펴보시면은요, 입력단과 출력단의 기판이 분리되어서 이렇게 설계된 듯한 구성이 보이고요. 상당히 좀 물량 투입 많이 한 제품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스펙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내부에 트로이덜 트랜스가 2개가 별도로 적용이 되었다고 하고요. 증폭용이랑 컨트롤용 별도로 나누어서 이렇게 트로이덜 트랜스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볼륨단에는 좌우 편차가 적은 볼륨 컨트롤 부품을 사용했다고 하고요. 입력 임피던스의 경우 입력단에 따라 달라지는데 밸런스 기준 최대 50kΩ에 달하는 입력 임피던스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SNR 수치는 입력단에 따라 102dB에서 108dB 정도의 수치를 보이는 그런 제품이고요. 무게는 22kg에 달하는 프리앰프 치고는 상당히 묵직한 무게를 자랑하는 제품입니다. 사실 6010D 마크 3 프리앰프는 단품으로 상당히 인기가 좋았던 제품입니다. 지금까지 그럼 프리앰프, 파워앰프, 스피커 각각의 디자인과 사양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이 제품 들었는지 감상평을 종합해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MBL 레퍼런스 라인업 제품을 듣자마자 든 생각은 확실히 하급 제품도 좋았지만 넘볼 수 없는 그 레퍼런스 라인업만의 그런 포스, 위용이 있다라는 점이 단박에 느껴졌습니다. 그 가장 주된 이유는 이 중역 TT100 미드 우퍼가 있기 때문에 전방향으로 방사되는 대역이 하급 라인업 대비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급 라인업 대비 훨씬 더 좀 좋은 특성을 갖지 않나 싶습니다. 재생음 측면에서 이 제품의 장점을 설명드려 보면요, 입체적인 표현, 음장감 표현, 라이브 음원의 표현 이런 것들은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우수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상 표현이 큰 편이고 잔향 처리가 상당히 자연스럽게 처리되면서 입체적인 느낌이 잘 표현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지향성 유닛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 하급 라인업 제품 소개해 드릴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곳에서 듣더라도 스위트스팟에 버금가는 그런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고요. 연주자에게 다가가는 듯한 그런 실제감, 현장감, 그런 느낌은 여전히 훨씬 더 잘 나타났습니다. 이런 점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장르의 음악을 듣더라도 그 MBL 특유의 그 안정되고 세련된 톤이 잘 드러나게 표현이 됐고요. 이런 MBL만의 매력적인 톤은 그 MBL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상당히 마력으로 흡입력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들었는지 그 들었던 곡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서 이 MBL 레퍼런스 라인업의 사운드 특징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본 곡은 김광석 소극장 라이브 앨범에서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 앨범은
김광석이 소극장에서 실제 공연을 할 때 라이브로 녹음한 앨범이기 때문에 그 소극장의 그 공간 표현력, 앰비언스 표현이라고 하죠. 잔향을 통해서 이 공간에 대한 묘사가 잘 표현되곤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MBL 1012 마크2가 잔향 표현이라든가 입체적인 표현이 워낙 우수했기 때문에 그런 실제 소극장에서 듣는 듯한 느낌이 매우 잘 시청 위치에 재현이 됐고요. 음상이 상당히 크게 표현이 돼서 김광석이 존재가 상당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적인 그 스테이징 표현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 입체감과 더불어서 매우 사실적인 느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즐겁게 감상할 수 있었고요. 이어서 들어본 곡도 라이브 음원이에요. 사이먼 앤 가펑클의 뉴욕 센트럴파크 라이브 공연 실황을 담았던 그런 앨범이고요. 마지막 곡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들어봤습니다. MBL 레퍼런스 라인업으로 들어본 이 라이브 음원에서도 현장감의 재현도 최고 수준이고 마치 그곳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입체적인 표현 능력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방향 방사 성향 덕분에 그 설치된 공간의 홀톤과 섞여서 이 홀톤에 어울리는 설치 공간에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잔향음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상당히 입체적이고 잔향음 묘사가 탁월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어본 곡은 엠마누엘 AX의 피아노 연주와 요요마의 첼로 연주로 슈베르트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들어봤습니다. 이 곡에서 요요마의 첼로 현의 그 질감 표현이라든가 그 미묘한 떨림 표현 상당히 사실적으로 잘 해주고 있었고요. 해상력이 대단하게 잘 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바디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피아노 바디가 울려서 나오는 그 깊은 울림, 그리고 순간적으로 내리치는 해무의 공명음이라든가 그런 울림음, 바디의 울림음 표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사실적으로 잘 표현이 됐고요. 실제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의 크기가 가늠될 정도의 그런 음상이 나왔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감상평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BL 레퍼런스 라인업 들어봤고요. 독일을 대표하는 풀셋 브랜드다운 포스를 유감없이 만끽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급기와는 차별화된 성능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금방 단박에 들어보면 알 수 있었고요. 그 이후로는 알루미늄 무지향성 유닛이 추가로 하급기 대비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지향성 유닛의 주파수 커버 대역이 늘어나서 우퍼 유닛, 지향성 우퍼 유닛이 담당하는 그런 주파수 대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고요. MBL 레퍼런스 라인업을 듣고 나니까 라이프 스타일 제품에 완전 최끝단에 있는 제품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 MBL 브랜드 소개해 드릴 때 편안하게 연인과 함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모토로 하고 개발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만큼 진짜 심각하게 스윗스팟에 앉아서 듣지 않아도 어느 공간에서 듣더라도 상당히 좋은 음질 만끽할 수 있었고요. 풀셋으로 구성했을 때 손쉽게 상당히 세련되고 완성도 높은 재생음을 들을 수 있어서 그런 점이 상당히 돋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타 브랜드의 라이프 스타일 제품들은 어느 정도 그 사운드 완성도에 있어서 한계점이 보였는데 오늘 소개해드린 1012 마크2를 비롯한 이 제품뿐만 아니라 오늘 소개되지 않은 101 엑스트림의 경우 별도의 서브우퍼 타워가 있고 이 라디알 스트랄러 유닛이 2배로 적용이 된 물량 투입이 된 제품입니다. 약간 가상 동축형으로 배열을 해가지고 모래시계를 연상시키듯이 디자인이 돼서 무지향성 유닛 타워가 있고 베이스 타워가 있는 그런 제품도 있는데 그런 제품까지 생각해 볼 때 MBL 레퍼런스 라인업 제품 정말 그 라이프 스타일 제품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끝단에 위치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MBL 제품이 국내에 상대적으로 조금 덜 알려진 감이 없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저도 이번 리뷰를 통해서 각 라인업을 충실히 좀 들어봤는데 상당히 매력 충만한 제품들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 되신 분들 꼭 들어보시고 MBL 제품의 그 매력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MBL 브랜드 소개부터 시작해서 노블 라인업, 레퍼런스 라인업까지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대장정을 마쳤는데요. 어떻게 MBL에 대해서 조금 궁금증이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디오 리뷰어 염동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재밌는 제품, 궁금한 제품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